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 장기 투자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도망갈까?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화이자에서 모더나까지 삼상에 성공했다. 긴급 승인도 될 것이고 백신에 대한 좋은 소식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불안정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이분의 눈을 빌려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단 말이죠. 바로 이 백신 개발 소식인데요. 코로나19는 또 확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백신 랠리를 좀 기대해도 되는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래를 보는데 과거의 패턴하고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나? 과거는 어땠지라는 보는데 옛날에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 때도 보면 이 세 번의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행이 1918년 10월, 11월, 12월에 있었죠. 이때가 가장 심했는데 그 다음 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면서 흔히 말하는 집단 면역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도 많이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차 대유행 기간에 백신까지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 지난 봄에는 야 이게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끝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거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끝이 보인다. 이거 12월 달 가면 옛날에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지만 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겠는가. 이미 도시 봉쇄를 통해서 일부 진정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봄에 좀 더 나타나긴 하겠지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쁜 시기는 지나고 이제 좋아지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시장은 좀 과거 패턴에 따라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백신 소식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기술주나 성장주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하여튼 그 상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가치주도 오르고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6월 달에 그 지금 이야기하는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때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신이 나오면 언택트 이런 거 안 하겠네. 사람들이 다시 돌아다니겠네. 그러면서 이제 언택트 열풍을 타고 갔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 직접 대면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쪽 업체들이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죠.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반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3상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그런 현상이 또 생겼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세상은 언택트로 갈 것이냐. 그때는 여름이었고 우리가 가을에 아직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들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작이다. 바이러스 아직 시작이다. 중간도 못 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언택트 움직임을 다시 갔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백신 3상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게 백신 개발은 멀지 않은 건 확실하고 거기다가 바이러스 자체가 예전에 1918년에도 그랬습니다만 2차 대유행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진정되는 경향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우린 지금 이제 의 시작이지 시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가치주나 경기의 민감주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인데 저는 이번에 움직임은 지난번하고 달리 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기하고 동행하는 그런 저평가된 가치주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근데 그게 가치주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주라고 하면 너무 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냥 저가 종목들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 민감주들이 주로 많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금융. 왜냐하면 경기 나쁠 때 부실이 많이 생기죠. 경기 좋아지면 부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다오 운송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해운 운송, 그다음에 육상 운송, 항공 운송, 운송주들이 이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이 다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냥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가치주 영역
것보다는 백신 개발하면서 이러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대면 접촉을 늘려가면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내년도 좀 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라든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백신이 이 경제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렇게 또 경고를 하시니까 우려스러운 장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이 좀 세상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많이 악화됐다가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뭐 미국은 마이너스 30%까지 갔었죠. 3분기에는 플러스 30% 갔다가 4분기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제 낙관론을 경계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상태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성장 국면에 계속 들어와 있었고 이게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 기업들이 부실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에 바이러스 확산 없을 때도 보니까 전체 기업의 거의 40%가 돈 벌어서 이자를 못 내요.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고 전 세계 14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가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의 약 10%가 3년 연속으로 돈 벌어서 이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실화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세상은 이 기업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술로 계속 옮겨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또 고용 창출이 별로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는 맞는데 시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백신 나오고 그러면 금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중앙은행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고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쓸 테니 섣불리 괜히 우리가 긴축할 거라고 넘겨 짚어서 섣불리 도망가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에 자본시장에 돈이 안 돌아서 기업 부실이 더 심해지는 걸 우리는 원치 않으니 우리 입장은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중앙은행의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죠. 전망이라기보다는. 또 이런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이제 부양책을 또 쓸 거야. 새 정부가 이제 들었으면 미국에서 부양책 쓸 거고 또 유럽도 그에 맞춰서 쓸 거고 이렇게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은 정책 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 6월 달인가 뭐 7,500억 유로 쓴 것도 보면 이 유럽이 문제가 EU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EU가 중앙 정부는 아니에요. 연방 정부 역할은 아닙니다. 예산을 쓸 게 없어요. 다만 뭐 물론 뭐 자기네들 경비는 쓸 게 있죠. 근데 지난번에 EU가 앞으로 EU 회원국 27개 나라가 분담금 낼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EU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앞으로 5년간 낼 걸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한 것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럼 앞으로 또 뭘 쓸 거예요? 5년 지나서 5년 거치 5년 그러니까 이걸 또 담보로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은 그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미국만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도 그렇죠. 저기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월 5일 날 조지아주 뭐 상원 의원 결선 투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 결국은 뭘 하겠습니까? 부자 증세로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공화당은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경제가 이렇게 백신도 나오고 그러면 좀 기다려보면 경제가 돌아가겠네요. 뭘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쓰냐 정부가. 돈 함 쓰기 시작하면 계속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간다. 스톱 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뭐 이번에 조지아주 선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관적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이제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백신도 되고 또 뭐 부양책도 나오고 새 정부 들어서고 그러면 내년 전망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2021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매년 뭐 주식시장 전망을 하면 다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런 일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낙관적이죠.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미 저기 뭐 기술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뭐 여기 지금 따라가고 있는 뭐 주가가 좀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경기 순환주, 이 경기 민감주 이런 애들도
보면 뭐 주가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좀 올라가고 나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이 있는데 뭐 가장 그나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금리가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다. 근데 돈이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이 돈이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쓰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면 금방 회복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다가 현금이 많으니까 떨어지면 아이고 일단 사놓으면 올라가겠지. 떨어진 거 사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회복하는 경향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나면 더 올라가는 힘은 굉장히 약해요. 이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은 여전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산다. 그렇죠. 예, 근데 전고점 치고 올라가는 걸 내가 굳이 살 거냐? 여기 대해서는 몇몇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뭐 주식을 사서 한 30년 묻어두면 된다, 뭐 40년 묻어두면 된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사도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30년, 40년 묻어놔봤자 뭐 크게 우리나라 코스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2,500 뭐 이럽니다만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계산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에 10배 올라갔어요. 1000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89년 1000 가고 난 다음에 2000 가는데 2007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2천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2천 얼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한국의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장기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뭐 무조건 묻어두고 가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사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죠. 근데 거기는 우리하고 너무나 많은 다른 환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묻어두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주식이 있고 아닌 주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주식은 경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국이 꼭 안 좋은 건 아닌 게 올라갈 때는 정말 전 세계 제일 화끈하게 올라가주거든요. 화끈한 측면이 있군요, 우리나라. 네, 가령 뭐 그런 거죠. 뭐 5G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장비주가 많대요. 근데 그거 장비 한번 깔고 나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또 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한번 깔고 나면 한 번 화끈하게 좋았다가 이게 사이클 지나고 나면 훅 떨어져요. 이런 종목들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장기 투자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은 달라요. 다리 뻗을 자리를 보고 눕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식 보고 이걸 장기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달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맨날 뭐 미국이 부양책을 쓸 거다 기대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Round one, fight.